수능이더라고요. 수능. 아, 여러분들 안 떠요. 네. 아, 뜨긴 떴나요? 음. 네, 그래서 수능 보셨던 기억이 나나요? 지금 이제 수능 봐야 되는 고3 학부형들은 되게 긴장이 많이 될 건데요. 저번 주 토요일에 이제 우리 애도 그 시험을 봤어요. 그 KMO라고 6문제 푸는데 6시간을 보더라고요. 예. 그런데 2문제 맞췄다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Recording in 이런 progress. 시험을 두고 있는 이런 학부 형님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자, 한 주가 또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준비하고 또 시작하시는 거죠? 뉴스를 봤더니 한국에 그 부동산 자산 포함해 가지고 10억 이상 되는 그 자산가들이 40만 명이더라고요.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근데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10억 훌쩍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쵸?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냐? 부자들에게 이제 부자의 기준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억은 돼야지만 부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월 소득 3억 정도 되면 부자인 것 같다.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의 기준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구나. 열심히 돈 벌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평범한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돈 벌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이렇게 기준하기는 뭐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더 빠른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또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닝스쿨 하실 설현두 그룹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 우리 유한근 사장님이 또 말씀을 잘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쑥스럽네. 또 가끔씩 이렇게 변화를 줄 때 남들이 다 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느낌이 좀 그렇네요. 그쵸? 네. 자, 우리 어깨 한번 쭉 펴보시고요. 네, 얼굴 한번 들어봐요. 얼굴 좀 보게. 아이고 표정도 좋고 분위기 좋고 예,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이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설현도 아이비오입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 유한근 그 아이비오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죠? 네, 저도 봤어요. 근데 그 10억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40만 많죠. 엄청 많네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그 부자, 그러니까 부자에 들어가는 게 얼마냐고 했을 때 10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저도 동참이에요. 동감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있어야지 부자의 축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야, 그리고 이제 우리 유한근 사장님 아들 있잖아요. 큰 아들인데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과학고를 들어간다고 지금 그렇게 목표를 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학년을 넘는다고 하던데요. 예, 굉장히 머리 좋으세요. 그 유한근 사장님 보면 머리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는데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건 있잖아요. 그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는데 어 그러니까 딸 둘, 그다음에 아들 둘 이렇게 있으신 그런 그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른들은 되게 자식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좀 얼굴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좀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커피 파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제주도에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지금 아들이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도로 갔대요. 제주도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서울대학을 나왔대요. 그래서 서울대학 나오고 또 굉장히 또 머리가 좋으니까 그 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자식 교육에 굉장히 그 좀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인데 기억에 남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을 갔다 왔대요. 미국을 갔다 왔는데 남편하고 자기하고 이제 미국 갈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을 보고 딱 느낀 게 그거였대요. 아, 왜 우리가 이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자식을 보내야 되겠다. 아, 자식을 외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자식들한테 딱 그랬대요. 방학이 딱 이제 되잖아요. 방학이 딱 되면 니네들 어디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4명의 자식에게 똑같이 얘기를 했대요. 이번 방학 때 해외를 보낼 건데 어디에 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니네들이 내가 4명을 다 외국을 보내주면 사실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장학금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외국 보내는 돈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해서 4명의 자식을 다 외국을 다 보냈대요. 보낸 이유가 뭐냐면 외국에 가서 많은 문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 오라고 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세상에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시골 깡촌에서 살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거는 선택이 아니야. 맞죠? 네, 내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건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나는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태어날 거야. 이게 선택입니까? 이건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선택이 아니야. 그러나 뭐는 선택할 수 있어? 내 인생을 선택할 수가 있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사실 우리 사장님들 지금 나의 모습이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내 모습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인생이든 간에 다 어때요?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사학과님들 네트워크를 결정한 것도 뭐예요? 네트워크를 결정한 것도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렇죠? 지금 잘 안 되는 것도 뭐예요? 선택이야. 그럼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잘 되는 것도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지.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네트워크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밖에서 과거에 했던 일을 그대로 했더라면 저는 그 모습이 되어 있겠죠. 거기서 일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정보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나는 그 정보를 듣고 비전을 느꼈어. 그 비전을 느껴서 저는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했어. 정말로 어떤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업가들이 또 많은 네트워크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부럽다. 부러워 죽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진짜 저 자리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좋은 내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갔고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자리에 못 갔어. 그쵸? 근데 사실 그게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누구든 그 자리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학과님들도 선택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선택했죠? 선택을 했으니까. 그쵸?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나쁜 선택을 한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정말 좋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선택만 하면 끝인가요? 기회를 내 걸로 만들려면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태어났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 뒤의 미래는 나의 선택, 나의 노력에 달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정말 막 내가 사업을 막 생각만큼 안 돼가지고 못 해가지고 내 파트너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불만족스러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때요? 고칠 수 있는 거지, 그치? 예. 자, 근데 제가 또 우리 그 사장님 얘기를 하면서 또 이쪽으로 또 이게 또 방향성이 싹 지나갔네. 원래 제가 오늘 사실 아침 조회 그 제목이 선택이에요, 선택. 어쨌든 근데 제가 그 분의 말씀을 듣고 공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서 제가 열심히 사업을 하니까 외국을 가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갔다 왔어요. 이 달력 속에만 있던 뉴질랜드를 갔다 왔어. 우리 달력에 보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죠? 그림 같은 집이 있어. 그리고 그 그림 같은 집 위에 뭐가 있어? 솥대들이 있어. 그런 그림을 사실은 생각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을 저는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으로만 딱 그 달력의 표지나 어떤 표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다. 너무너무 부럽다. 이제 눈치를 채셨구나. 너무너무 부럽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교육을 내가 1시간 동안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는데 예. 너무너무 부럽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 와 진짜 멋있더라. 진짜 정말 그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그 풍경이 너무너무 멋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기가 되게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햇살이 너무 눈부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너무 맑아.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림에서 봤던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걸 느꼈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초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초원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가 많더라? 소똥이 엄청나게 많더라. 목장지잖아. 그게 다 목장이야. 그 목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 한 10억을 번대요. 많게는 100억도 번대요. 대형 그 목장들은. 그리고 소들이 차를 타고 쫙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줄을 서서 이렇게 쭉 가는 모습이 보여.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쪽 소들은 시간이 되면 그 젖을 짜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잖아요. 이게 우유를 짜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소들이 딱 오는 거야.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딱 걸어와서 그 젖을 짤 수 있는 그 건물 안으로 줄을 서서 들어가. 그리고 짜고 나오면 다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마블링에 대한 그런 거를 잘 모른대요. 우리는 마블링이 많아야 좋은 등급의 소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뉴질랜드산 이 소고기를 수입하거든요. 호주산 그 소고기도 수입을 하는데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그 소고기를 수출할 때 목장에다 가둔다는 거야. 그리고 사료를 준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마블링이 있는, 그러니까 소의 그 밖에 딱 소 고기 보면 막 거기에 기름 있잖아, 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지도처럼 막 들어가 있잖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좋은 등급이라고 친대요. 근데 외국은 그런 게 별로 없대요. 그런 거를 좋은 소라고 치지 않는데요. 그 마블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좁은 공간에 가다 놓고 사료나 즙을 먹여서 키우는데 외국 그런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는 목장에서는 방목을 한다는 거야. 방목을. 그러니까 소에 그 마블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대요. 근데 정말 멋지다는 걸 느꼈어. 정말 그 자연 환경이나 어떤 그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는 걸 느꼈어. 그리고 호주에 가서 오페라 하우스 안 봤죠? 오페라 하우스에 우리 그림으로만 많이 봤잖아. 그 오페라 하우스를 보고 그리고 배를 타고 그 강을 쫙 이렇게 갔어. 사진도 있는데
어? 근데 제가 그 어떤 분들에게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더니 진짜 멋지네. 막 진짜 우와 막 가고 싶다 그러더라. 그러더니 밖에 나가가지고 지 자랑만 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 외국 갔다 온 그 얘기만 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네. 보여달라고 한 건 자긴데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가 이렇게 나라의 도시에 가서 그 분위기를 보고 환경을 보고 그다음에 호주에 가서 정말 우리 말로만 듣던 이런 그런 곳에 가서 권상우가 거기에 오페라 하우스 있는 쪽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 강을 딱 보면서 그때 그 집이 한 10 몇 억인가 됐었는데 지금 외국도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호주를 또 보니까 정말 진짜 멋지더라고. 그리고 라스베가스. 아, 너무너무 멋있었어.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봤는데 정말 환상이었어. 우리나라도 공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이. 와, 근데 거기는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래. 그리고 이제 우리 고수명 사장은 카지노에 갖고 한 200만 원을 땄나? 더 땄어. 더 땄는데 조금 마지막에 좀 잃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누라 선물을 사주더라고. 이거 뭐돈 따가지고 마누라 선물 사주고 그거 다 쓴 것도 아니고 남겨왔어 또. 근데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 그 송혜교하고 이병헌하고 나오는 그 올인 그 올인에서 그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비행기 이렇게 딱 내리는 모습 나오잖아요. 우리가 또 거기를 갔다 왔잖아.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를 버스 타고 몇 시간씩 갔다가 거기를 갔다 왔더라고. 근데 우리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착륙을 해서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해서 헬기에서 그 그랜드 캐니언 그 있잖아요. 밑에를 내려가서 그 밑에에서 착륙을 해서 그 그랜드 캐니언에 흐르는 그 물 속에 요트를 타고 그 그랜드 캐니언의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 바퀴 샥 돌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헬기를 타고 다시 올라와서 그곳에 내려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의 어떤 전경을 또 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본 거지. 근데 그런 여행은 정말 비싼 여행이에요. 감히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여행이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가서도 어떤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또 공연이고 티켓 끊기도 힘들대요. 그리고 칸쿤 하룻밤에 100만 원이야. 하룻밤에 뭐 호텔 같은데 우리나라 호텔 가니까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100만 원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호텔 가갖고 요즘에 호캉스 많이 가잖아요. 호캉스 가서 뭐 아침 조식 먹고 저녁에 뭐 밥 먹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오는데 부대 시설 즐기고 오는데 뭐 100만 원이면 충분히 100만 원 좀 더 들어가야 되나? 하여튼 뭐 제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돈만 주고 그냥 저 알아서 다 하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정말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그리고 야, 자식을 낳으면 꼭 진짜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만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우리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동남아 같은데 굉장히 많이 가서 뭐 많이 보고 그랬으니 대만도 가봤고 대만에 가서 뭐 강의도 한번 해봤고 뉴질랜드 사업자들 많습니다. 뉴질랜드는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그 호텔에서 그 사업 세미나를 해요. 그러니까 사업자 강의를 한 그 호텔에서 해요. 이렇게 딱 그 파티 이렇게 룸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거기에 딱 사람들 앉아가지고 갔더니 그 뉴질랜드 이제 분들이 그 노래를 불러주더라고. 그 뉴질랜드 민요가 뭐죠? 나나나나나나 뭐 이런가? 나 막 이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그 민요잖아요. 그게 그 나라 그 동요인가 민요인가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걸 불러주더라고. 와, 너무 가슴 속에 싹 들어오더라고. 근데 저도 그때 강의도 좀 해봤어요. 제가 거기 가갖고 뭐라 그랬냐면 그 한국의 그 잘생긴 사람을 뭐라 그러지? 핸섬 가이 맞죠?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오 막 맞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너무너무 이제 그런데 가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은 정말 외국 여행을 많이 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또 다른 문화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진 앞서 있는 어떤 이런 문화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운다는 것은 최고의 교육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그 결혼을 했잖아요. 뭐 지 얘기만 해 막 그래서 빨리빨리 해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다려봐.
끝까지 해야지. 이제 했으니까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어, 성민 사장님 잠깐만. 예. 요거를 좀 나올 수 있게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해주셔야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저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제 외국에 가서 살았어요. 외국에 살아서 국적이 이제 외국 국적이에요. 캐나다 국적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제가 저한테 완전히 반해가지고 시집을 왔죠. 그럼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긴 뭘 아니야. 어? 좋으니까 왔지. 안 그래요? 거기서 안 와도 되는데, 그죠? 나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때 했던 게 이메일로 잘 있었어 막 이런 얘기하고, 예, 뭐 좋아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 한국에 오면은 또 얼굴 보고 가고. 우리는 얼굴을 몇 번 안 봤어요. 얼굴을 몇 번 안 보고 그 카카오 뭐죠? 그 외국 하는 거 뭐 카카오 그 외국 통하는 거 있잖아요. 페이스톡인가요? 카카오톡, 카카오톡인가 뭐 하여튼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많이 했냐면 아이를 낳으면 좀 그 넓은 세상에 가서 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아이 무슨 뭐 잘하면 됐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느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그 와이프의 그 친구분들이라든가 지인들이 한국에 와요. 그럼 한국에 오면 이제 저희 집서 자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면은 대접을 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이제 그분들 자식들이 이제 방학이 되잖아. 방학이 되면 아시아로 와. 아시아 같은데 미국 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서 알바를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뭐 동남아 홍콩이라든가 막 이런 데 와서 알바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적은 돈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그곳에 가서 저기 알바를 하면서 여행을 해. 한 달 내내 여행을 하는 거야. 그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좀 그렇긴 좀 우리가 세계 공통어가 영어잖아요. 영어니까 그러면서 그네들이 그 문화를 그 각자 나라의 그 문화를 다양하게 즐기는 거야. 근데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영어가 안 되니까 나가가지고 사실 뭐 거기 가가지고 뭔가 알바를 하면서 뭔가 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 근데 그렇더라고요. 자, 영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벌써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이런 식의 견문을 넓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어떤 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서 좋은 대학교에 나오고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학교지만 전체적인 전 세계 학교 순위를 놓고 보면 정말 아마 20위권도 안 들든가 그럴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전문대가 서울대보다 높더라고. 그 학교의 순위가. 그러니까 그네들이 거기서 학교를 나오잖아. 나오고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면 취업이 잘 돼요, 안 돼요? 네,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외국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그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그 외국에 막 6개월씩 뭐 1년씩 갔다 공부하고 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어때요? 한국어도 할 줄 알죠. 그리고 영어도 할 줄 알죠. 뭐 그 나라는 또 불어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또 불어까지도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에 다니면서 정말 세계가 이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인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취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이 많으니까 지식도 넓고, 그렇죠? 이런 어떤 그런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미 오래 전에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절대적으로 동감을 했어요. 말은 내가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근데 그분은 누군가 가르쳐 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서 느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참 그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식들을 다 잘 키웠어. 여자 둘, 남자 둘, 200점짜리잖아. 사실은 1000점짜리지, 그죠? 근데 그 자식들이 다 성공을 해가지고 정말 잘 돼 있더라고. 근데 그 사장님은 엄청나게 열심히 네트워크를 해요. 엄청나게 열심히. 그리고
그분은 또 부동산 투자를 되게 많이 해놨더라고. 돈만 생기면 땅을 많이 샀대요. 근데 그 땅들이 뭐 100만 원 주고 산 게 지금 1000만 원이 되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식한테 그랬대. 이제 자식한테 이제 손주를 낳았는데 며느리한테 돈으로 줄까 땅으로 줄까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대요? 땅으로 주세요 그러더래.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이제 재산을 좀 물려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식 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이 부모의 그 어떤 그 방향성이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네트워크도 똑같아요. 우리 네트워크도 정말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처음에 네트워크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배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네트워크를 배우면 그 사람은 정말 네트워크로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잘못 만나게 되면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그죠? 시간적인 어떤 리스크, 금전적인 리스크, 인적인 리스크가 같이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진짜 사업을 잘하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보여주고 제대로 끌어줘야 그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조합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35%로 묶여 있잖아. 그죠? 근데 그 35%의 제한을 풀어야 된다고 지금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랐죠? 이거는 아는 사람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압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게 풀리게 되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이거를 지금 나라에서 딱 이 그 빗장을 걸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풀으려고 하느냐? 사실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실업자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이 실업자들에게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뭔가 성공할 수 있는 뭔가 기회를 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대안으로 아마 이 네트워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들 네트워크 이거 할까 말까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아셨죠? 이 사업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제대로 진짜 한번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를 잘 만났다 못 만났다? 잘 만났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정말 학교 교육이나 네트워크 사업의 어떤 그 교육이나 사업이나 정말로 그러니까 그 부모 스폰서가 잘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지금 배우는 입장이라면 제대로 배우시고 그죠? 또 내가 뭔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제대로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유한근 사장님이 또 갑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3000% 확 빠져버렸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좀 제대로 좀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 1세대들은요 군주형 사업가들이 많아요. 군주형이 뭐예요? 군주형 완전히 군주형은 뭐예요? 왕 그죠? 왕의 사업이었어요. 1세대들은. 그리고 그때 이제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들은 불법이냐 이제 아니냐 이게 굉장히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굉장히 따졌던 사업했던 그런 시기고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은 뭐냐면 카리스마형 오너 카리스마형 리더가 또 대세였어요. 첫 번째는 군주형 그죠? 우리 SNK 막 이런 회사들 군주형의 사업을 했다면 그 2세대는 뭐예요? 카리스마형. 왠지 모르게 막 뭔가 카리스마 있는 거 있어 보이고 막 카리스마가 딱 넘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넘어왔어. 그러니까 1세대들은 피라미드냐 아니냐 2세대들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쵸? 이걸 따졌고 그 다음에 3세대는 뭐예요? 이제는 어떤 형? 리더십형 코치형 이런 이제 사업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리더들을 보면 옛날의 어떤 그런 그 모습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리더형으로 이렇게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평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는 선택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 사업을 했다면 지금은 사업자가 리더를 찾는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이 좀 바뀌어 있어야 돼요. 옛날처럼 막 진짜 사람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키운다 막 이런 사업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뭐냐면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는 뭐 옛날처럼 막 진짜 막 이렇게 어떤 몇몇이 듣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네트워크가 잘만 하면은 돈 된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선택을 누가 하느냐면 사학가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사업자들 IBO들이 이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큰일 났다. 리더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많이 바뀐 거지. 자, 그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누군가가 우리 IBO님들한테 가르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요즘에 우리 IBO님들을 보면 누군가가 불러서 얘기해주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오지 않아. 그죠? 시도 있잖아. 그죠? 시도 있어.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는 사실은 앞서갈 수가 없어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스스로 찾아가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IBO님들은 불러서 얘기하지 않으면, 불만이 있어도 얘기하지 않고 뭔가 의문이 있어도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시키는 것만을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수동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동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사업을 해주셔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모르는 것을 가르쳐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찾아가는, 스스로가 찾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업이 되네 안 되네, 내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사업이 안 되네, 이런 얘기는 이제는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만약에 사람을 잘못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정보들을, 사업적인 방법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IBO님들도 이제는 눈치 보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셔라. 모르면 그냥 가르쳐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찾는 사업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네트워크를 제대로 배우겠다. 리더를 선택을 했어. 그렇죠? 그러면 리더를 선택했으면 나는 이제 그 리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결혼도 선택 아닙니까? 결혼도 선택이에요. 모든 건 다 선택이에요. 맞죠?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해도 탓은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럼 넘어가지 말든가. 그 녀석이 와갖고 그냥 꽃 주고 뭐 먹을 거 사주고 뭐 이럴 때 안 넘어갔으면 됐잖아. 다른 사람을 선택했으면 됐잖아. 근데 어때?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자꾸 이것이 그냥 자꾸 와가지고 앞에 가갖고 알짱거리니까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갔어. 그래서 선택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한 것도 누구의 선택이야? 내 선택이야. 그리고 사업을 한 것도 내가 스폰서를 선택한 것도 누구 선택이야? 내 선택이야.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는 누구의 탓이라고요?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의 선택이야. 그럼 내가 나의 선택이니까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기네 아니네, 틀리네, 맞네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제대로 알아보고 선택했으니까 나는 제대로 알아보고 선택한 만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적극적으로 가셔야 된다고. 뭐 그냥 믿네 안 믿네, 에? 자존심 상하네 안 상하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거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이제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가 아니라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면 선택을 했으면 나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받아들였으면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리더라면 그 사람이 끌어주는 대로 잘 끌려가면 좀 그런데 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잘 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체력을 키워야 돼, 안 키워야 돼? 나의 체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어때요? 성장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사업적인 스킬이라고 하나요? 방법적인 게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만 성장했단 말이야. 머리만 성장하니까 사실 사업 진행할 때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 뭐예요? 그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그 이론을 가지고 내가 실전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그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뭐냐? 내가 이론에서 많은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경험들을 배웠지만 분명한 것이 똑같이 그 실전에서 그게 나오지는 않아요.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노하우들을 내가 잘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그 부분, 그 지금 상황을 굉장히 슬기롭게 멋지게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아침 조회 시간에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 것도 뭐예요? 선택이야. 자, 이제 선택을 했어. 내가 아침 강의에 들어야지. 아마 분명히 여기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스폰서가 전화해가지고 강의 안 들으면 너 안 된다. 강의 꼭 들으라. 전화해가지고 강의 듣는 분도 있을 건데 그것 또한 어때요? 지 선택해서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가 들으라고 해서 들었지만 결국 내가 들어온 거는 내 의지잖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는 행복해야 돼, 안 행복해야 돼? 엄청나게 행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정말로 온전히 나의 어떤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그 느낌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사업하기 좋은 환경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사업하기 좋은 환경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스폰서님들 중에 사실은 사업을 못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그만큼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룹장님은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보기엔 당신의 능력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IBO님들에게 모델이 되어줄 수 있고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잘 내 걸로 만들면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나은 청출어람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청춘어람이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청출어람, 그렇죠?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저의 모습을 보고 꿈을 꾸지만 여러분들은 나보다도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불가능이 아니고 그게 100%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듣고 있겠지만 어떤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선거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도 계시죠? 그러나 그분들도 누군가의 제자였다는 거. 누군가의 제자였지만 지금 그분들은 나중에 나이 먹고 성인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선생님이었지만 스승이었지만 대통령까지는 안 됐잖아요. 맞죠? 그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뭐를 가르쳤어? 지식을 가르쳤잖아. 그렇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식을 주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나중에 정말 훌륭한 그러니까 저보다도 훨씬 나은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사업적인 노하우, 방법, 지식을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절대로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가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비전 나 자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오늘 또 우리 각오와 다짐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각오와 다짐 그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정말 저는 짧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짧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자신감과 확신 그리고 나의 소신 이것만큼은 정말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아이비오님들이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오늘 각오와 다짐을 해주실 분인데요. 예, 이름이 참 이쁘네요. 이름이 참 쉽네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괜찮으신 분입니다. 오늘 화이팅을 해주실 분인데 우리 유영석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엔젝타 BS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영석 아이비오입니다. 네, 저는 그 이제 좀 순서대로 얘기를 드릴 건데 저는 좀 네트를 선택함에 있어서 저에 대한 뭐 스펙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으로 자금을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전 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짧게만 얘기 드리면은 저는 좀 어렸을 때 제가 좀 비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만한 거죠. 그래서 저는 완전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서울이라는 곳에 올라왔는데 아 내가 솔직히 조금 비상한 줄 알았는데 내 위에 있는 사람들 수두로 빽빽하구나 라는 이 현타가 좀 많이 와서 그런 와중에 이제 네트를 만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목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이나 뭐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나중에 자금을 모아서 제가 좀 생각한 곳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조금 이 네트 어떻게 보면 엔젝타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저의 목표는 이번 달이 뭐 15일이나 남았는데 제가 이제 SD를 좀 유지를 하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사업을 좀 더 같이 뛸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로 끝나지 않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어영부영 끝나지 않고 저와 같이 사업을 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그 그룹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건데 지금의 저의 어떻게 보면은 멘토라고 말하기도 뭐 멘토죠. 어쨌든 뭐 안은정 스폰서님이나 뭐 그룹장님이나 이제 이분들의 모습들은 결론 이제 그 전에 자신들이 했던 선택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그 선택이라는 게 이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택 의미 자체가 행동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 들었고 이제 안은정 스폰서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건데 그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큰 것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소한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파트너들이든 아니면 사람을 상대하든 사람의 마음을 사든 결론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제가 이번 달에 지금 해야 될 것 어떻게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아니면 뭐 SNS 뭐 지인 추천 그다음에 뭐 판매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거를 좀 꾸준하게 해서 이제 저만의 목표를 좀 이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스펙이나 환경 볼 때 사실은 좋은 사람보다는 그쵸? 조금 안 좋은 사람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그 유영석 사장님이 그 얘기할 적에 정말 자기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뭐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마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사업을 결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유영석 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비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죠. 자기가. 근데 그거를 믿으세요. 유영석 사장님은 비상합니다. 근데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비상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비상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도 빠를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뭔가를 봤을 때 거기에서 뭔가 힌트,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능력을 사장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계속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어쩌면 나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건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분명 내가 그거를 자꾸 이렇게 쓰다 보면 어쩌면 그 안에서 정말 최고의 어떤 멋진 능력이 분명 나올 거라고 찾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영석 사장님이 분명히 멋지게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될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리고 멘토지. 우리 그 안은정 사장님이 멘토지. 맞죠? 예, 세상의 최고의 멘토는요. 사실 자기 스폰서예요. 왜냐면 제가 또 가끔 이제 방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스폰서 같은 사람만 내 밑에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스폰서님 같은 분들만 세 사람 2대1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2대1만 만들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보상 플랜에 대한 그 부분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2대1 구조입니까? 2대1 구조가 아닙니까? 2대1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성공하고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이너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바이너리예요. 유니레벨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유니레벨의 단점은 뭐냐면 사실 유니레벨은 돈을 벌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급이 돼버리거나 그런 경우에 돈을 못 법니다. 아마 유니레벨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 밑에 내가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페이를 받았어. 근데 같은 다이아몬드가 나왔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단점이라고 보면 단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바이너리는 똑같은 다이아몬드여도 내 소실적만 제대로 커져 나가면 돈을 법니까 안 법니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이너리가 원래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바이너리예요. 유니레벨 같은 경우에는요, 스폰서가 못된 스폰서들은 내가 이거를 여기에서 해도 되나?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압축 롤업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거를 잘 못하니까 파트너를 집으로 보내고 압축 롤업을 해갖고 자기가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바이너리가 좋은 게 뭐냐면 바이너리는 팀플레이 정말로 팀플레이만 제대로 하면 어때요? 다 같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게 바이너리예요. 그래서 전 세계 70%가 지금 현재 바이너리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요즘에 거의 다 바이너리로 바뀌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빠르게 돈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모르셔서 그러는 거지. 이 2대1 스폰서 같은 사람을 내가 만약에 3명을 만들면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은 어때요? 이 대리점이 많으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많이 생겨. 한 명이 20명을 소비자로 거느릴 수도 있고 아니면 30명을 거느릴 수도 있고 40명을 거느릴 수도 있고 50명을 거느릴 수도 있어. 한 대리점에서.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사업에 제일 좋은 건 대리점 싸움이야. 대리점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인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판매 능력. 이것도 이렇게 교육으로 가면 안 되는데. 판매 능력.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지. 응? 자, 옛날에는 판매를 하려면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할 때는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며칠의 약속을 잡고 그 약속 잡을 때까지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플랫폼 시대, 온라인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들 개인 PC가 지금 책상 위에 한 대씩은 다 있어요. 핸드폰. 그렇죠? 3대 있는 사람도 있고 4대 있는 사람도 있고 5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핸드폰 검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자, 옛날에는요 길가에서 전단지를 굉장히 많이 뿌렸어요. 막 우리 제품 좋다. 그 전단지로 성공한 사람이 뭐야? TV에 가끔씩 나왔었잖아 옛날에. 천호식품. 말할 수 없네. 좋은데
진짜 좋은데 말할 수 없네. 그 광고 나왔죠. 그 사람이 진짜 대표적으로 이 전단지 많이 돌려가지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잖아. 김영식 대표잖아. 맞죠? 어? 그래서 애 나면 막 진짜 얼마씩 주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 그분이 쫄딱 망했다가 다시 전단지 뿌려가면서 사업해가지고 성공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자.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전단지는 주면 받기 싫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쌩까고 가잖아. 막 가잖아. 막 밥 먹으라고 여기 오시면 뭐 줘요? 그러면 또 있네. 막 귀찮으니까 지나가잖아. 근데 그거는 오프라인에서는 전단지를 줄 때 받기 싫으면 안 받아. 근데 PC에서는 어때? 좋든 싫든 어때요? 일단 가. 나한테는 거절은 안 해. 나하고 끊을 때는 끊을지언정 일단 PC에서는 거절은 안 해요. 전화 와가지고 보내지 마라잉. 너 보내면 한 장에 한 대씩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단 얘기야. 예? 확 끊어버린다 너. 이런 사람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판매에 대한 거는 오프라인으로 내가 정말 효과 소개비 차원에서 전달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정말 전단지 차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고 그 제품을 선택권을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먹으면서 사업 비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상 플랜 플러스 뭐예요? 비전을 제시해서 사업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업장으로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후원 능력이 없는 거야. 후원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못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밑에 대실적이 쭉 나갔다가 멈췄어. 소실적이 좀 나가다 멈췄어. 잘 생각해보자. 거기에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스폰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 밑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소비자는 있는데 사업자는 없네. 이럴 때 우리 사업자들은 사업이 안 된다, 멈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업이 안 된다, 멈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A와 B에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 아직 내가 리더로서, 그러니까 후원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후원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후원 능력이 성장을 하려면 그만큼 많은 경험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돼? 노하우가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아직은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그 노하우가 부족하다 그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아직 내가 사람을 네트워크로 비전 전달, 기회 전달,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숙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끄는 능력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기술이 성장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반복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반복적인 그 행위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답.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답을 찾는 거예요. 맨날 스폰서한테 와서 답 달라고 막 그러는데 답은 줬지, 내 답은. 근데 자기 답을 못 찾은 거잖아. 그렇죠? 그 반복적인 행동 속에서 사람을 끄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야. 이것만 터득하면 사업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새 사람 만드는 능력만 찾으면 네트워크에서 밥 굶고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사업을 한 거에 비해서 어때요? 후원 능력이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뭐냐? 경험 부족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아직 자기가 변화하지 못했다는 거야. 사업자로서 아직 변화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빨리빨리 인지를 하면 그만큼 빠르게 기회를 더 잡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빠르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왜 아직도 나는 안 될까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들과 제가 다른 점은 뭐냐? 저도 여기 와서 엔젝타에 와서 뛰었다고 했어요, 안 뛰었다고 했어요? 뛰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미팅하면서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라고 다 사람을 잡아냈겠어요? 못 잡았지. 그렇지만 또 저희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같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맞죠?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선택했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제대로 배우라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그거였죠. 최고의 비전은 내 스폰서가 사실 최고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안 되는 건 여러분들 스폰서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야만 아이비오님들이 여러분 스폰서론처럼만 했다면 적어도 내 밑에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3명은 만들 수 있다. 근데 내가 내 스폰서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믿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3명을 못 만든 거야. 나 같으면 스폰서 그냥 최고라고 얘기할 것 같아. 난 우리 스폰서가 답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럼 3명 만들어주는 거 일도 아니거든. 나의 영향력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사업가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나의 영향력을 꼭 내가 만들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해. 그럼 뭘 사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의 영향력은 누가 만들어요? 내 스폰서가 만드는 거예요. 내 스폰서가 정말 띄워서 그 스폰서가 딱 얘기를 해주니까 파트너들이 잘 믿고 따라가. 그래서 새 라인이 딱 잡혔어. 그쵸? 잡혔잖아. 그러면 그 스폰서가 다 잡고 그 사람들이 뛰면서 누구의 영향력을 또 만들겠어? 그 사람들은 나의 영향력을 또 만드는 거야. 사업 배웠잖아. 그치? 결국에는 스폰서의 영향력을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영향력은 누구의 영향력을 만들었냐면 나의 영향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싶다면 스폰서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강화시켜라. 네트워크에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와서 멘트 들으세요. 아셨죠? 여기서 얘기하면 멘트 되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그리고 최고의 비전, 네트워크의 최고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우리 류영석 사장님도 사실은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선택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 시커맸겠지 그럼. 미국에 태어났으면 하였을 거고. 아니다, 시커먼 분도 있다. 아시아에 태어났으니까 누군가의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는 자기 선택권이 아니에요. 그런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 자기 선택권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자, 내 어떤 환경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건 누구한테 달린 거야? 나한테 달린 거야. 네트워크 사업에서 최고의 비전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 이거 멘트 되면 안 되는 시간도 없는데 오늘 어떤 꿈을 꾸느냐예요. 지금 나의 꿈이 뭐야? 100억이야. 건물주야. 그게 비전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건물주 꿈을 꾸십니까? 다 알아. 직장 다니면서는 건물주의 꿈을 꿀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다 알아. 그치? 근데 네트워크에서는 건물주의 꿈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 이거보다 더 큰 비전이 어딨어? 비전이 있으면 나와봐요. 이거보다 더 큰 비전이 있으면 나와봐. 얘기해봐. 도대체 뭔 비전이 진짜 큰 비전이에요? 저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치? 꿈을 잃어버렸으니까 비전이 없는 거지. 아니 틀리나요? 내가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비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치?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는 거야.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비전이 흐르지. 자기가 원하는 게 삶이 있고 자기 꿈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거 아니야. 맞지? 끊임없이 노력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내가 건물을 살 거야. 내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꿀 거야.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다. 손 들어보세요. 가능하다. 손 들지 마. 들지 마세요. 봐, 다 가능하다잖아.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나한테는 정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가 바로 뭐냐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못 이루는 것은 내가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이루는 거지 기회가 안 주어져서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비전은 누가 가져야 돼? 내가. 여러분의 꿈은 나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청출어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정말 강남의 빌딩을 가질 수도 있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꿈을 안 갖는 것뿐이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럼 여러분 스폰서도 그런 꿈을 꾸고 있겠어? 안 꾸고 있겠어? 그러면 여러분 스폰서와 나의 꿈은 같아요. 다른 듯 같다는 얘기야. 같은 듯 다르고. 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럼 최고의 비전은 뭐야?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최고의 비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위에 있는 스폰서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멋지지 않나요? 뭔가 같은 곳을 보고 뛰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야. 안타까운 게 제일 그거예요. 왜 같은 꿈을 꾸고 있으면서 한솥밥은 식후라며. 한솥밥 먹으면 저기 나오더만, 비열한 거리인가 거기 나오더만, 식구는 한솥밥 먹는 사람은 식구라고 하는 거라고. 자,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 한 식구잖아, 그치? 그러면 똘똘 뭉쳐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의 법칙 얘기했잖아. 한 명이 볼 때와 두 명이 볼 때와 세 명이 볼 때는 다르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같은 곳을 보고 뛰면 반드시 그곳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알고 있는 걸로만 생각하지, 그거를 실천에 옮기고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영석 사장님, 제가 흥분했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우리 유영석 사장님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정말 멋진, 나는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멋진 진짜 멘토거든요. 정말 내가 만약에 우리 안은정 사장님처럼만 돼봐. 그럼 사장님은 안은정 사장님보다 더 큰 조직을 갖고 있을 거야. 정말 좋은 사람을 내 위에 갖고 있는 거야. 나를 정말 엄청 조직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못 보고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야.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치? 지혜 사장님이 막 저를 막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 기분 좋네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우리 스폰서와 우리 안은정 사장님과 마음 맞춰가지고 열심히 이루고, 그리고 정말로 지금의 환경이 아닌 최고의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업하시라고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시간이 막 지나갔어요. 이어서 우리 송병찬 IBO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타코리아 BS그룹 송찬 IBO입니다. 아침에 이제 그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네트워크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선택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농협에서 일하다가 이 사업을 만나게 되었고, 그대로 했었으면 이제 뭐 농협에 지금쯤이면 이제 뭐 과장쯤 되었을 것 같은데, 좀 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내 목표를 좀 실천하고,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3억을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룬 것 자체가 이제 네트워크가 좀 더 빠르다 생각이 되어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이제 선택을 하고 나서 집중을 할 때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리고 그 무엇을 통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좀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줄이세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또 시간이 너무, 저한테도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교육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가끔 나와가지고 열변을 토하고 가는 우리 설현도 IBO 못됐어. 그쵸? 그래요. 사실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건강, 그쵸? 네, 행복. 그죠? 행복의 조건이잖아.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돈이 있잖아. 사실 젊었을 때는 뭐 돈 없어도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선배님이나 여러분들 부모님을 봤을 때 돈 없는 모습이 행복해 보여요? 응? 고개 흔드는 사람들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구나.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직장인들도 막 돈 벌려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그냥 주식에 투자하고 밤잠 안 자가면서 막 외국도 주식에다 투자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막연하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자기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은 분명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병찬 사장님 3억을 벌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결정한 이유가 돈이 없으면 그건 난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돈이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머니니까.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 뭐니 뭐니 해도 머니. 뭐니 뭐니 해도 머니. 뭐니 뭐니 해도 머니야. 그렇죠? 그러면 분명 네트워크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를 하시다가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기는 열심히 했어.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찾지를 못해. 뭐가 문제인지를 찾지를 못. 아니야, 나는 내가 볼 때는 찾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안다고 생각해. 모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사업을 결정했을 때는 정말 잘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결정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뜻대로 안 되니까 뭘 생각해? 라떼를 생각해. 라떼. 라떼는 말이야. 과거에는 말이야. 나 옛날 밖에서 일했는데 밖에서는 이만큼씩 벌었는데 밖에서는 이렇게 벌어서 썼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때요? 지향적, 앞적, 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뭘 생각해요? 과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막상 했는데 돈이 안 되니까 에이, 내가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에이, 뭐 내가 그렇게 막 돈 거려서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러면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에 또 돌아갔어. 과거의 모습으로 직장에 들어갔어. 그럼 직장에서 그럼 나는 돈 벌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돈 생각하지 않고 그 직장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뭔 생각해? 뭐 해야지 돈 벌까? 또 뭐 해야지 또 이게 또 좀 돈을 크게 벌 수 있을까? 이 생각 또 해.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생각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뭔가 되어져. 막 보여. 돈이 벌릴 것 같아. 그 사람은 계속 지칠까 안 지칠까? 집중한다. 그 사람은 정말 집중해. 근데 안 되니까 뭐가 문제였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송충이는 솔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은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운전대 잡고 나왔습니까? 그럼 택시기사는 운전대 잡고 나왔고, 그럼 경리는 볼펜 잡고 나왔고, 서빙부는 커피 서빙 보시는 분은 그러면 커피 뭐 갖고 나왔다고 해야 돼요? 머신 갖고 나왔습니까? 그랬어요? 아니잖아. 맨주먹 갖고 태어났잖아.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났잖아. 맞지? 맨손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송충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송충이가 아니라 사람이란 얘기야.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변하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과거 생각하면서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서 다시 내가 원했던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업가님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거를 못 이겨내시더라고. 안타까워요. 아마 그만큼 그분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내적인 강인함이 약해진 거지. 내 자신의 컨트롤을 못하는 거지. 자꾸 과거 생각하는 거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병찬 사장님이 지금 사업을 해서 처음 선택했던 3억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끝까지 이거를 벌 때까지는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야 된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업가님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밀어붙이되 그냥 막연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열정을 갖고 자기 비전을 갖고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막 끝으로 화이팅을 해주신 우리 송병찬 IBO님께 꼭 3억 벌지 말고 300억 벌으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이거 내가 정말 선택 잘하는 걸까? 정말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진짜 이거 되는 걸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더 강인해지기 위해서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혹독하게 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누군가가 너는 이거 자리에서 그냥 그룹장 해 해서 그룹장이 된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사업장에 와서 교육을 듣고 그다음에 고객을 모시고 그리고 고객 부정하는 고객 뛰어다니는 거 같이 뛰어다니고 뭐 8차선 같이 지그재그로 갔다 갔다 와 했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놈 놓아 임마 빨리 임마 왜 너 거기 붙잡고 이러고 있어 너 나 못 믿어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리더분들은 그냥 리더가 된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겪고 리더가 되었다는 거. 그만큼 여러분들을 충분히 업그레이드 한마디로 말 체력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진짜 네트워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신다는 거. 다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말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100%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사업은 순수한 사람이 잘합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제가 성공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정말 같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꼭 잘 되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 잘 되게 해야 된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가질 수 없는 열정, 자신감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느껴봤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나 잘 돼야지 뭐 이거 하나 팔아서 이만큼 이게 아니라 정말 진짜 기회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그리고 나와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끝까지 그 사람들이 선택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마음이면 저는요 정말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네. 11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선택이라는 주제로 모닝스쿨을 해주신 우리 서른도 그룹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나갔네요, 그렇죠? 자, 잘 들으셨죠? 사실은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선택은 자신이 해놓고 남이 하라고 해서 한 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사업할 때 저는 유한근 사장님 어떤 강의 듣고 유한근 사장님 믿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 들을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꼭 안 되면 당신이 하라고 해서 뭐 했는데 왜 뭐 이렇게 됐냐 막 남 탓을 하더라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남 탓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데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지만 노력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침 이주희 사장님께서 또 글을 남기셨잖아요. 응? 저는 누가 주희 사장님 글 남긴 거에 누가 댓글을 다는가, 일본어로 일바가 누군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데 오늘은 누구였죠? 네, 이승현 사장님. 토요일은 이승현 사장이 되게 늦게 했더라고. 그래서 그 미팅이 어제 좀 길어졌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주희 사장님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다 보셨죠? 공부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뭐 나오기를 바라는 거, 씨 뿌리지 않고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그룹장님께서 말했던 주제 그 안에서도 내가 선택을 하고 잘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큼 공부하라, 그만큼 노력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배우지 않고 얻어지는 게 없는데 네트워크는 이상하게 배우지 않고 시간 투자하지 않고 잘 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선택이라는 이 주제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을 들어주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하루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